자, 뭐 일단은 래퍼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데 이제 갓 20을 넘겼다고 하는데 장용준 씨 일단 음주운전을 했고 현재로서 알려진 바로는 뭐 0.08 이상, 0.1 이상이 나왔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사건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래퍼 노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2% 상태로 면허 취소 상태였고요. 동승자도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상태에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한 그 당시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어떤 차가 나를 치고 도망을 갔다라고 신고를 했는데요. 그 사고 현장에서 보니까 실제로 배달하던 음식물만 널브러져 있는 상태이고 가해 차량은 없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해 차량이 어디 있는지 살펴봤더니 사건 현장과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경찰이 출동을 해서 누가 운전을 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장용준 씨가 본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잠시 어디 갔다라고 했고요. 20분에서 30분 뒤에 운전자를 자칭한 제3자가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거짓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장용준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범인 도피 교사를 했는지 혹은 뺑소니 도주 차량이었는지 다른 의심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경찰의 수사 발표가 있겠습니다만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였습니다. 경찰의 수사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과 도마에 올랐는데 장제원 씨 아들 용준 씨는 현장에서 일단 귀가 조치가 느려졌고 앞선 그 표대로 뺑소니를 일단 했는데 운전은 자기가 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 이후에 30대 남성이 자기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직접 자수 형태의 전화를 해왔다고 하고 차량에 있었던 그 만취 상태의 두 명은 이제 친구로 보이는데 뭐 현재까지 나온 얘기는 뭐 여성이었다는 얘기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운전을 안 했고 제3자가 운전을 했는데 운전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귀가한 후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알아서 나왔고 이후에 또 어머니가 이 용준 씨를 데리고 아니다 사실은 우리 아들이 운전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뒤에 다시 경찰서로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조사 관련해서 조금 의문인 것은 그 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제3자만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았고 그 당시에 참고인, 적어도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용준 씨와 그리고 그 동승자는 바로 귀가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경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황이 현재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가 그 운전자를 제3자로 지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도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못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장용준 씨는 그 당시에 만취 상태여서 참고인으로도 조사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보였다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사실은 모두를 다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1차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윤준 씨가 이제 운전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은 만취 상태의 음주 운전이고 사고를 냈고 뺑소니를 했고요. 그리고 동승한 분이 뭐 여성이라는 그분이 만약에 조수석에 앉았었다면은 그 여성 그 동승자 또한 방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행법상. 만약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이다. 또 3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부탁을 받았느냐. 일단 장용준 씨의 구속 여부 그리고 3자의 처벌 여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네,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범인을 수사선상에서 제외시키는 범인 도피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범인 도피죄로 처벌이 되고요. 다만 장용준 씨가 범인 도피 교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용준 씨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알아서 내가- 자기가 나와서 예, 뭐 그렇죠. 대신 감싸줬다. 예, 근데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예, 상황인 거죠. 그렇긴 하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이제 뭐 그와 같은 부탁을 하지 예.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고요. 예. 이런 상황이니까 너가 와서 좀 대신 진술을 해달라라고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다면 예. 범인 도피 교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구속 여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음주운전만으로는 구속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네. 피해자가 경미하게 다쳤다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범인 도피 교사죄가 만약에 실제로 있던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예. 이것은 수사에 교란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그 상식선에서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아실 텐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갓 20을 넘겼고 비싼 외제차를 만취 상태에 몰다가 사고를 냈는데 본인이 운전 안 한 것처럼 회피하려고 여러 가지 정황 시도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큰 부분이 오토바이 운전자, 그 사고를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이 장영준 씨가 아버지는 국회의원이다.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했다. 물론 장제원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아들 입을 통해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이 부분은 뭐 조사를 받아서 알아내야 될 부분이고 돈을 줄 테니 알려진 바로는 한 1,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이 그냥 마무리해주면 1,000만 원 주겠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더 큰 중범죄,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뭐 경찰을 부르지 말고 우리끼리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도 없는 일은 아니죠. 개인과 개인 간에도 종종 있는 일이기 근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추돌이나 충돌, 그러니까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 가끔 뭐 있긴 합니다만 가벼운 예. 접촉 사고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정도였다면 현행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 아빠가 국회의원이다라는 말을 했기 그 때문에 부분이 큰 거죠. 예,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신고를 하지 말도록 강요를 했다면 강요죄 또는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요. 그것이 단순한 사정, 부탁 정도였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